베트남은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경제를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베트남이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데는 한국 기업들의 도움이 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중 삼성전자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삼성은 베트남 최대 외국 투자 기업으로 베트남에서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베트남 정부의 뒤통수 정책과 함께 중국이 베트남 뒤에 서서 농간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 경제에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 모두가 알고 있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베트남의 최대 투자 기업으로 세계 어떤 기업들보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베트남넷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은 국영 기업들까지 제치며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중 가장 높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넷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순위 선정에 가장 권위 있는 베트남 리포트와 베트남넷이 공동 선정하는 올해 베트남 500대 기업에서 국영 기업인 베트남 군사통신그룹 비에텔과 빈그룹, 비나밀크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엄청난 위용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도에도 삼성전자는 670억 달러, 한화로 약 74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전체 수익이 300조였는데 삼성이 베트남 GDP의 약 25%를 차지한 셈입니다. 이를 지켜본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삼성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는 평가를 쏟아냈으며 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삼성이 투자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베트남 내 주요 언론사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금년까지의 베트남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8.8%에 달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오르면서 베트남의 내수시장도 소비가 활발해졌다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물건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공장의 생산도 활발해지고 그 공장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취업률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이 올라 시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경제가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베트남 내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의 높은 급여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급여 수준은 베트남의 평균보다 약 2배에서 3배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거기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달에는 무려 4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삼성은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에 뽑힐 정도로 베트남인들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특성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못 누리던 생활을 누리게 되니 역시 베트남인들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받고 있는 급여도 이제는 한참 모자르다고 하면서 급여 인상을 위해 단체 파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파업은 정해진 생산량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의 피해가 누적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베트남 정부도 그동안 삼성의 도움을 잊은 듯 공산당의 민낯을 드러내며 삼성을 압박했습니다. 이렇게 공산당 리스크의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삼성은 베트남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에 인도에서 투자 제안을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과 다르다라고 말을 했고 한국이 투자만 해준다면 끝까지 배신 안 하고 신의를 지키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13억의 인구를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 역시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할 만한 곳이라고도 알려졌는데요. 이런 인도와 삼성은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이미 지난 2018년 인도에 공장을 구축하며 1,0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은 물론 세금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정부는 총리가 직접 나서 삼성을 케어하는 등 인도 경제에 부흥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도와 삼성이 손을 잡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 떠날 것 같은지 다급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 총리실에서 한국 외교부를 통해 한국과 미래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 측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으나 초대받은 기업들 중 반 이상이 참가하지 않는 등 한국 기업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고
이처럼 생각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자 공산 단계의 큰형님인 중국 시진핑과 전화회담을 가지며 베트남은 또다시 중국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이 밝힌 회담 결과를 보자면 중국과 베트남은 국경을 접한 중요한 인접 국가이며 운명의 공동체라는 등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협력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과의 베트남 외교당국은 베트남의 모든 사항을 앞으로 중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을 항상 탐내왔는데요.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베트남은 이전에 현대차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공공연하게 중국 정부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듯 호시탐탐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운명 공동체를 선언하고 베트남을 이용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속셈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첨단 기술 유출이 83건이나 일어났고 그중 33건은 국가안보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기술이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얼마 전엔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담긴 USB가 유출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기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지 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들은 약 700에서 800억 정도의 기술을 팔기로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돈을 받고 중국에 넘기려고 했다니 이건 현대판 이완용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베트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내부까지 침투해서 기술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 각국은 한국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 찬탈 사건들이 많아지고 베트남의 뒤통수 시전이 늘어나는 지금 한국의 경제는 점점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환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환율이 널뛰고 있는 지금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베트남을 신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멀리 못 보고 눈앞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베트남의 근시안적인 행동은 세계에 이미 베트남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결국 베트남은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입니다. 베트남이 더욱더 자멸의 길로 빠져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